몇 년 전 나는 대학 시절을 보내던 중이었다. 방학 기간이었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경치 좋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할머니 댁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 마을은 작고 고요했으며 해가 지면 적막감이 물씬 풍겼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방 한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옛 물건과 사진들이 있었다. 방문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순수한 추억이 좋아 종종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할머니 댁에 머문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밤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누군가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셋째 날 밤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집에는 내 할아버지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단다. 가끔 그리움이 깊어지면 그가 돌아와 우리에게 말을 걸 때도 있지.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는 말거라. 할머니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밤 나는 집 밖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심장이 떨려왔지만 밖에 나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흔적을 따라가 보니 집 주변을 빙 둘러나 있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경험을 했다. 할머니에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묵직하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가끔 귀신도 친구가 필요하단다. 그 이후로도 며칠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더 이상 참고 볼 수만은 없어 나는 깊은 밤에 할머니와 함께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손에 랜턴을 들고 방과 복도를 따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더 짙어졌고 우리는 결국 집 뒷마당으로 나섰다. 당시엔 몰랐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할머니의 말로는 그 나무는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해 심어졌다고 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범상치 않은 한기가 서려있는 그곳의 할매가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형체는 사라졌고 그 후로 소리도 멈췄다. 그 이후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할머니는 이후에도 이따금씩 그 나무 아래 음식을 놓고 작은 제사를 지내곤 하셨다. 현재 나는 종종 그 마을을 찾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와 같은 이상한 현상은 경험하지 못했다. 이상하지만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오랜 세월 가족을 지켜주던 조상님의 따뜻한 손길일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이야기여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영이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다.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폐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미스터리한 소문들을 만들어냈다.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밤마다 불빛이 비친다는 소문이었다. 영희는 소문을 그저 동네 어른들의 꾸민 이야기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소문 속 폐가로 향하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 지수와 함께 그녀는 폐가로 모험을 가기로 결심했다. 두 소녀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저녁 무렵에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폐가로 다가갈수록 주변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폐가 앞에 도착한 그들은 평소와 다르게 쌓은 냉기를 느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혹시 벌써 누가 들어간 거 아닐까? 지수가 말했다. 설마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길 와? 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그들이 방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면서 큰 소리가 났다. 뭐야, 너 지금 문 닫은 거야? 영희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지수는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려움에 떨며 그들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여자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커져서 귀를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놀란 두 소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그리하는 동안 점점 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소리가 나는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거울 앞에 여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녀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흐느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두 소녀는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여자의 울음소리가 웃음으로 변했다. 기괴하고 메아리치는 웃음소리가 폐가를 가득 채웠다. 두 소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그들은 미친 듯이 마을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폐가에서 본 장면이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마다 귀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속삭임을 듣곤 했다. 다시 와줘. 놓고 온 게 있잖아. 영희는 점점 지쳐갔다. 폐가의 비밀을 풀어야만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폐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준비를 마치고 폐가로 가기 전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폐가의 거울 앞 여자를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믿을 수 없게도 그것은 미래의 영희 자신의 모습이었다. 꿈에서 깬 후 영희는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만난다는 공포스러운 사실에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폐가로 향하기로 다짐했다. 친구 지수의 도움을 받아 다시 폐가로 간 그녀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 영희는 차분히 거울을 응시했다. 그러자 거울 속의 모습이 점차 또렷해지고 이제는 그녀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러자 거울 속의 얼굴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과거를 푸는 게 아니라 현재를 기억해. 순간 영희는 자신이 여태껏 깨달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스터리한 모든 소리가 사라지며 폐가의 모든 환영도 사라졌다. 그녀는 드디어 폐가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드디어 헐러버리기로 결정했다. 영희는 그 일이 끝난 후 폭풍처럼 바람이 지나간 듯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닿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깊은 숲근을 속에는 환영의 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그곳에 살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가족이 저주받았다고 믿으며 집에 가깝게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7월의 어느 더운 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숲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 사이엔 막연한 두려움이 퍼져나갔지만 우리는 모험심에 사로잡혀 호기롭게 길을 나섰다. 숲속 길은 제법 깊고 무서운 낌새를 풍겼다. 점점 더 나아갈수록 나뭇가지가 휘어지는 소리와 우리가 짓는 소음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 걸어가니 결국 잿빛, 달빛 아래 우뚝 서 있는 한영의 집, 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음습한 기운을 뿜어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먼지 쌓인 가구들과 바닥에 널린 신문지 조각들 뿐이었다. 우리는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지만 서로를 안심시키며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초상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풍화된 가족 사진들 속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부엌에서 유난히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이유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자 벽장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안에는 바닥으로 통하는 낮은 계단이 있었다. 계단 끝에는 막사각한 느낌의 지하실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다다르자마자 드는 이상한 압박감에 우리는 모두 숨이 막혀왔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우리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성을 의심할 만한 모습의 말문이 막혔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빛나는 형체들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오래된 조각상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유령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존재를 깊은 듯이 반기며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밖으로 도망쳤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각각 펄쩍펄쩍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한영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은 자신의 욕망과 결부된 어두운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세상을 떠돌아야 하는 유령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가 지면 숲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로 인해 그 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집은 지금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집을 방문하면 그 유령들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조용히 뒤로 한 채 살아가며 이 이야기는 단지 인터넷의 한 페이지에 남아 공포썰로서 잊혀져 간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